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까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연 현직 검사가 있었습니다. 적폐들이 들어와는 검사 중 한 명인데요. 바로 동부지검으로 간 진해원 검사입니다. 진해원 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중요한 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조선시대 애송농쟁. 애송농쟁이란 효종 승하 후 복수한 기간을 놓고 벌어진 당쟁을 말하는 겁니다. 애송농쟁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애송농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병가, 소녀상 운동가, 미등록 숙박업 등 제가 창작됐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창작이 되었다 이 말이죠. 표창장은 조국 전 장관일 것이며 군대병가는 추미애 장관일 것입니다.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은 윤미향 의원일 것인데요. 현직 검사가 바라본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의 지금의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제가 창작이 되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유 영역은 축소가 되고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은 니 탓이요 원칙으로 변질이 되고 고소고발 남용 간용의 소멸 등 부정적 효과로 나타난다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덕흠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의 생각을 적었는데요. 수사는 국가의 기능 중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기능일 뿐이다. 데우나 엑스 마키나, 그리스 희곡 중 문제가 꼬이면 갑자기 나타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 신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데우나 엑스 마키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송농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중요한 국익이 비겁하게 수천억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눠먹기가 희속이 되고 있었다. 조선 말기 누수영성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현직 검사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뼈 때리는 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직격을 날렸다. 그리고 박덕흠에 대해서도 직격을 날렸고 그를 감싸고 있는 적폐들에 대해서도 직격을 날린 글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 바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적폐 언론들에 대해서 직격을 날린 거고 박덕흠 같은 국익을 수천억 헤쳐먹은 자에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또는 서로 나눠먹기를 지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적폐들의 실상을 알리고 있었다. 지금 이 글은 현직 검사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걸 끝으로 해석을 하자면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영장,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적폐들은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박덕흠에 대해서 침묵하는 적폐들에 대해서 정말 뼈 때리는 직격을 날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도 진해원 검사는 이문정 검사와 더불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검사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신 검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폐들로부터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동부지검으로 추풍 타고 갔다. 추미애 장관의 검사다. 치녀 성향의 검사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를 맡는다 등등. 이 적폐 언론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진해원 검사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옳은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역시 임서진, 정의로운 검사들, 현직에 있으면서도 상부의 눈치 그리고 적폐 언론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나 옳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해원 검사님 말처럼 지금 적폐들은 사건 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정작 초대형 사건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큰 사건들은 다 자신들이 엮여 있으니 공론화 시키기가 두려운 겁니다. 윤석열 가족, 박덕흠 수주, 주호영 부동산 투기, 나경원 의혹 등등 다 자신들이 엮여 있으니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감추고자 찾아보니까 거리도 안 되는 표창장, 휴가 영장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진해원 권사님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일학은 진해원 권사님의 소식을
이렇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영상으로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기쁜 소식이라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그리고 조국 전 장관님의 의혹 모두 서서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님의 표창장 관련 새로운 증언자가 나오면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라고 정치일학은 생각하는데요.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2012년 정경심 교수의 일을 도와줬고 학교 측에서 조민양에게 표창장을 준 것을 건의한 사실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검찰 측 주장을 안전히 박살내는 증언이었습니다. 증언자는 전 동양대 교수였습니다. 당시 교수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영어 에세이 참작이나 자료 수집을 도와줬다고 전해들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입학처장 강씨로부터 조민양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건의했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증언자는 조민양에게 봉사상을 주는 것에 찬성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검찰이 물고 늘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증언자는 조민양을 동양대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말로만 들었던 것이다, 본 적이 없다 등등 검찰 측에서 분명히 반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입학처장도 같은 증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에는 수료증, 봉사상, 표창장 등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은 바로 해당 교수들이 했다고 합니다. 대학 본부는 총장상만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애부인이 주는 이 봉사상의 상장일련 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님 측에 부합하는 이 증언자의 증언이라 보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바람과는 다르게 재판이 흘러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경심 교수님 또한 따박따박 조국 전 장관님과 함께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국 전 장관님의 페북 기록에는 보시는 것처럼 동생 재판 결과 요약 정리를 하셨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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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1년. 바로 이 유죄도 업무방해인데요. 더구나 언론들 입장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범죄인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범죄인 것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도 조국 전 장관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대부분 무죄인 것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무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따박따박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현재 방패 역할을 하시는 추미애 장관님까지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가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하면 되나요?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까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